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전재산 쏟아 2년째 이자만, 그야말로 초상집된 마곡 상권입니다. 자, 여러분, 상가 투자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근데 상가 투자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특히 분양 상가는 그 리스크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됩니다. 왜냐, 상권을 전혀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도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얘기하는 게 기존 상권이 형성돼서 한 5, 6년 정도 는 지나야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곡 상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층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한 달에 9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듣고 전 재산을 털어서 분양을 받았답니다. 근데 2년째 지금 공실입니다. 한 달 이자만 360만 원을 내고 있대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점포를 약 전용 14평 되는 1층 상가를 16억에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16억이면 보통 일반인들이 16억 자체를 투자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거의 진짜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어떻게 보면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모든 걸 다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기사에도 70대예요. 70대 은퇴자. 70대 은퇴자가 마곡 상권 1층 상가를 16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공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고스란히 소유주 부담이고, 관리비도 소유주 부담이고, 임대는 900만 원을 못 받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16억의 분양을 받았지만 만약에 매매가는 얼마일까요? 지금 16억의 분양을 받은 금액에서 10억이면 매매가 될까요? 2년째 공신인 상가를 10억이라고 쉽게 달려들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원금이 훼손된다는 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상권 자체는 지금 굉장히 죽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은 이 마곡지구만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문정 법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으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2, 3년 지나면서 가격이 또 급등했어요. 하지만 상가는 오히려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후에 만약에 이런 걸 잘못 묶이면요, 처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실례를 봤고요. 왜? 이 상권을 투자시킬 때요, 정말 브리핑에 고수들만 합니다. 전문 브리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상가 분양하는 곳만 다니면서 팀을 이뤄서 다녀요. 다니면서 분양 다 끝나면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가고,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가고, 이름도요,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왜? 상가 분양하고 한번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하고 닥달을 하겠어요.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가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것 같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모 건설업체 대표인데요, 본인은 상가는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왜 짓지 않습니까 물어봤겠죠. 상가는 내가 지어서 굉장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택, 아파트 위주로 개발을 하고 상가 개발은 잘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물론 우리가 시공사, 개발사, 디벨로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양을 할 수 있다, 완판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면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이후에 그 상가가 영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벌든 임대료를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분양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리스크를 안지 않고 얼마나 완판시킬 수 있을까에 혈안을 둡니다.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그 현장으로 쑥 빠지죠. 그거는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분양하는 대행사, 그 밑에 있는 컨설턴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걸 분양받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상가 투자, 특히 분양상가 투자는 쉽지 않고 굉장히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실이 많은데도 상가가 더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전망은 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상가는 현재 사실이 이렇습니다. 특히 이쪽에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유동인구 있지만 되는 동선, 움직이는 동선만 장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이 문정 법조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수익형 부동산의 상가 으뜸이죠.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세입자끼리 알아서 움직이고 권리금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임대료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는 임대료를 안 내게 되면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대료는 철저하게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좀 고장나거나 안 좋은 거 있어도 본인들에게 알아서 고치고 써요. 그런 상가들은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갑이죠. 슈퍼갑이 될 수도 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임대료만 체크만 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이런 곳에 잘못 투자하시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특히 분양상가 투자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검토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